지난 5월 정부는 용산 어린이 정원을 임시 개방했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의 기지였던 땅을 일부 반환받아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한 건데요. 이 조성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대해 시추해봅니다. 화창한 토요일 낮 용산 어린이정원. 추운 날씨에도 몇몇 방문객들이 정원을 찾았습니다. 명동에서 왔어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미군 기지에서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땅의 용도에 따라 가장 깨끗해야 할 1지역부터 3지역까지 기준을 정해 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이었던 용산기지는 3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인 어린이정원은 1지역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그 토지의 이용, 우리가 랜드 유지라고 하는데 이제 토지에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토양 오염 기준, 오염 물질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뭐 군부대, 그다음에 뭐 주유소 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2지역, 1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기준이 더 높아지고 기준이 이제 세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 뭐 주민들이 거주하는 뭐 아파트 이런 지역을 우리가 1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3지역에서 1지역으로의 정화가 필요한데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과정에는 이런 정화 작업이 없었습니다. 오염물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미군 반환기지 환경조사 결과 해당 지역 토양에 있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기준치의 36배를 넘고 납은 5배, 비소는 3배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2016년 환경부가 2차례에 걸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기지 인근 지역 지하수에서 1차 조사 시추공 59개 중 30개, 2차 조사 54개 중 25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벤젠의 경우 상당수 시추공에서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습니다. 벤진, 뭐 톨루엔 각각의 이제 조금씩 다르고 뭐 기준치도 다르긴 한데요. 이러한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BT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이제 높게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뭐 발암 물질이 될 수 있고 특히 뭐 벤진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안 좋은 이제 성분 탁식하고요. 그래서 뭐 뇌나 뭐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심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개방에서 제외했고 지하에서 휘발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콘크리트 등으로 철저하게 포장했으며 그 외 지역에 15cm 이상의 깨끗한 흙을 덮고 토종 잔디를 심어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정원 측은 밝혔습니다. 또 정원 측은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촘촘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불신이 가네요. 그렇게 했다는 거 해도 그 오염물질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안 올 수 없다고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자주는 믿고 못 오겠네요. 정부와 정원 측은 정화 없이 정원을 개방한 이유에 대해 기지를 30% 반환받는데 20년 가까이 걸렸고 완전 반환 후 토양 정화를 통해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하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0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소중한 이곳을 하루빨리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만약에 이 지역이 뭐 헤비메탈 예를 들어서 뭐 납이라든지 뭐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덮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건 완벽하게 이제 덮어가지고 이 오염물질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유부지 같은 경우는 이게 오염 농도보다 높으면 바로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공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해성 평가 같은 경우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해성 평가라는 거는 이제 오염 물질이 우리가 이제 수용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올 것인지를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계산 근거들을 이용해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고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이 지역을 위해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오염 정도가 어떤지 아마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고 대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제 대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용산 어린이 정원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안전한 곳일까요? 아니면 정부도 시민들도 놓친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슈랩 딥다운이었습니다.